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자입니다. 이제 장이 이제 끝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금요일 불금의 시간이 왔습니다. 불금의 시간 고생하셨어요.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또 여러분과 또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천혜장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떠들고 있네요.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너무 안 좋아. 지금 보니까 너무 안 좋고 힘들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죠. 떠나는 분도 있고 요즘 보니까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하락세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멈췄고 하락세를 멈췄어.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 베어마켓 랠리, 이 랠리가 끝난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베어마켓 랠리 끝난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이 나오고 추세 하락보다는 당분간 2400에서 한 2500선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박스권 장세 그런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0.15% 정도 이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서 2481.03에 마감을 해요. 마감을 했고,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저점 대비 한 10.08 정도 오른 뒤에 이제 하락세를 보입니다. 하락세를 보였고, 이후 3거래일째 반등을 하는 거야. 3거래일 반등을 합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는 뭐라냐, 지난달 이후에 이어진 그 베어마켓 랠리가 다시 그 재현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분석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예상보다 그 호실적을 기록한 지난 2분기와 달리 3분기부터는 기업 실적 그 하향세가 이제 본격화될 것 같다는 그런 예상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인가 거기서 그래요. 국내 상장사의 그 3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한 8.8% 정도 감소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반도체 업종을 제외해도 한 5.6%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상장사의 그 3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최근 1개월간 4.9% 하향 조정됩니다. 4.9% 하향 조정고요. 현재 그 둔화되는 그 중국 경기도 국내 증시를 짓누르는 요인이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부동산 그 부문이 너무 취약한 상태입니다. 너무 취약하고 현재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한 성장세는 부진할 것이다. 그럽니다. 성장은 부진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달러당 그 1330원을 넘어선 그 원달러 환율 역시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 그 베어마켓 랠리는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시작됐지만은 최근에 다시 이런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반등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시는 금리 인상에 따른 할인율에 현재 취약해진 상태라고 언급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추가적인 급락세가 진행되기보다는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미 잭슨홀 미팅 등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상태예요. 다음 달 2일 발표될 미 고용지표하고 8월 그 소비자 물가 CPI를 기다리면서 당분간은 뭐 2,400에서 한 2,500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상태인데 한국의 그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어서 증시가 추가 그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예상도 있고, 현재 그 한국의 그 신용부도 스와프 5년물이 2009년 대비 크게 낮아요. 신용부도 스왑이 그 국내 증시는 추세 하락보다는 조정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입. 반면에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9월 말 코스피 지수가 2600선에 안착해서 연말에 2800선 탈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금리가 약간 피크아웃 했다. 그런 안도감과 함께 증시가 다시 이제 반등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 뭐 9월 말 코스피 2600 안착? 과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너무 불안정해요.
예측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뜻대로 안 돼. 어떤 사람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소설 쓰는 거 아니냐? 소설 항상 뭐 맞지도 않는 거 맨날 그 얘기하게 해가지고 하도 많이 나가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그만큼 주가 예측이 쉽진 않다는 겁니다. 쉽진 않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혼돈의 시기다. 혼란의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섣불리 큰 기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 알겠죠? 무슨 소리 하는지. 저는 삼성전자 그래요. 좀 떨어졌을 때 좀 많이 이게 뭔가 지지부진할 때 이런 때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모으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맨날 뭐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막 항상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이때 모으면은 다들 꺾일 때는 이제 죽는 거야 이제 말 그대로 고점 물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차라리 막 지지부진하고 뭐 횡보하고 이런 때 막 사람들 관심 없을 때 이렇게 이때가 좋아요. 좋은데 제가 제 기준이에요. 좋더라고. 오르면은 좀 크나큰 그 수익을 낼 수 있어. 정 힘들면 그때 가서 팔아도 돼요. 하지만 저는 뭐 단기적인 차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단기적인 차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 여러분들 맛이 들으면은 맛들이면은 이게 단기적인 그런 단타 그런 유혹이 또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게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자신 있고 하면 하셔도 됩니다. 스타일 뭐 본인 투자가 그렇게 맞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없는 거잖아요. 본인 스타일 맞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또 구독자 한 분인데 이제 마지막 인사 같아요. 느낌이 마지막 인사 같은데 보니까 깐돌 씨 그간 즐거웠고 고맙다는 말 하고 싶네요. 엄청 괴롭고 힘들었지 뭐. 지겹고 가지고 있어야 할지 말해야 할지. 또 올라야하는데 오르지도 않고 빠지고 오늘 좀 오르긴 올랐죠. 오늘 뭐 본주, 우선주 전부 싹 정리했습니다. 올해 고추 농사 잘 되었는지 건강하시고 대박 났어요. 아유 고추 농사 뭐 대박이지 요즘 뭐 대박이고 하여튼 농사 요즘 뭐 잘 됩니다. 잘 돼요. 근데 저는 뭐 농사도 그렇지만은 이게 주식 농사가 참 힘드네. 그죠? 주식 농사. 우리 구독자분들이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만큼 그게 쉽지가 않네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해요. 아쉽다. 아쉽기는 하는데 어쩌겠어. 아쉬워도 그래도 해야지. 해야 합니다. 존버 정신으로 존버 정신으로 하다 보면은 뭐 좋은 날이 오리라 저는 믿어요. 살다 보니까 뭐 이런 날 저런 날 다 있던데 하여튼 그 어렵고 지겨웠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시는 거니까 새 출발해서 보다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좋은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하여튼 삼성전자 본주 우선주 이렇게 뭐 싹 다 파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투자 하더라도 거기에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셨고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